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직의 성패는 팔로십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중국 선종의 공안 가운데 하나로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는데,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으로 가장 바람직한 사제지간을 비유하거나 서로 합심하여 일을 잘 이루어지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병아리가 알 속에서 나오려면 먼저 스스로 알을 깨기 위해 부리로 알을 쪼아대죠. 자, 그러면 알을 품고 있던 어미닭이 소리를 알아듣고 동시에 밖에서 알을 쪼아 안팎에서 서로 쪼아댄다고 합니다. 여기서 병아리는 추종자인 팔로, 어미닭은 리더라고 볼 수 있죠. 이 상황에서 새끼와 어미가 동시에 알을 쪼지만 그렇다고 어미가 새끼를 나오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미는 다만 알을 깨고 나오는데 작은 도움만 줄 뿐 결국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새끼 자신인 것이죠. 이 말은 리더는 깨우침의 계기만 제시하는 조력자일 뿐이고 나머지는 추종자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팔로십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파플 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플 댄스에는 팔로가 있고 리더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가 리더이고 여자가 팔로입니다. 사교 댄스에 매료되어 있는 한 친구가 어떤 영화에 나오는 대사라며 해준 말이 있는데, 리더 역할은 팔로를 보이게 하는 거야. 영화 속에서 춤의 고수가 했다는 이 말을 파플 댄스를 하는 여자 팔로들에게 말하면 한결같이 야, that's really cool, 맞아, 정말 멋있는 말이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커플 댄스 얘기를 꺼낸 건 팔로십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에서 말한 영화 대사에 의하면 리더는 팔로를 빛내주는 사람이고 리더와 팔로 사이에는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둘이서 즐겁게 춤을 추는데 리더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고 따르는 사람 팔로라고 열등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리더는 기러기 떼를 이끄는 우두머리나 배를 운항하는 선장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탁월한 리더십의 이면에는 뛰어난 팔로십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잖아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앞다퉈 리더십에 대해 연구하고 있지만 아랫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인 팔로십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죠. 팔로십이란 리더십과 대비되는 의미로 추종자로서의 능력이나 자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화 속에서 주연 배우 못지않게 저연 배우의 역할이 중요하듯 어느 조직이 성공하려면 탁월한 리더와 훌륭한 팔로가 공존해야 하죠. 즉 합리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과 건전한 비판의식이 전제된 팔로십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팔로십이라는 책을 펴낸 하버드대학 케네디 스쿨의 바바라 캘러먼 교수는 큰 조직의 운명은 수천 명에 달하는 일반 직원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바라 캘러먼 교수는 경영진이 직원들을 방관자형, 참여자형, 행동가형, 다이하드형, 고립자형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각 유형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유형의 팔로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방관자형으로 상사의 일을 관찰하나 관여는 안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참여자형으로 적당히 참여하며 가끔 반기를 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가형으로 열정적으로 업무에 참여하지만 상사에게 맞서기도 하고, 네 번째는 다이하드형으로 매사의 회사를 위해 솔선해서 헌신하죠. 증권에서도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꾸준한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는 종목을 이른바 다이하드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20일 이동 평균선을 주요 지지선으로 삼아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이 특징이고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듯 싶다가도 곧 제자리로 복귀하는 종목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립자형으로 상사가 무엇을 하는지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의 역량에 따라 그 조직의 성공이 결정되고 또 경쟁에서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리더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훌륭한 리더의 확보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막상 리더가 이끌어 가야 할 사람들, 팔로들을 소홀히 하기 쉽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직 내에서 리더로서의 역할과 팔로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이 양자 역할은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두 개의 역할 중 어느 한쪽을 회피하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직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지 여부는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얼마나 우수한 리더십을 발휘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부하, 팔로들이 얼마나 리더 자신을 잘 추종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하로서의 역할, 팔로십이 조직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리더십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부하로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팔로 유형과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까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모범형 팔로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약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리더나 집단으로부터는 독립심이 강하고 혁신적이고 독창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소외형 팔로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약 15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는 견지하고 있지만 직무 수행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유능하지만 냉소적인 소외형 팔로는 리더의 노력을 비판하면서도 스스로는 노력을 하지 않고 불만만 표출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외형 팔로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그들의 불만을 개선시키기 위해 조직에 반항하지만 실제로는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리더나 조직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능형 팔로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독립적인 사고가 부족하죠. 일반적으로 조직 구성원의 약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리더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고 리더의 견해나 판단을 따르게 되죠. 그들은 팔로가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는 리더에게 복종하고 순응하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실무형 팔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직 구성원의 약 25에서 3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시받은 일은 수행하지만 좀처럼 그 이상의 모험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조직 운영 방침 등의 변동에 민감하고 의견 대립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고 싶어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고 실패하려고 하지 않는 특징도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수동형 팔로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약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각하는 일은 리더에게 맡기고 업무를 열성적으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고 솔선하지 않으며 지시 없이는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지 않죠. 맡겨진 일 이상은 행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팔로 유형을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요. 자신이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